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 전문위원실 의사진행팀장 신종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추진 중인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축사가 끝나면 기조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끝나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토론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청중 토론회이니만큼 현장에는 최소의 인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총괄하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상권연구소 공생의 김현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강원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다숲의 송수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대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용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학동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임근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생활 상권에 관심을 가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관하신 유정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림천 똑순이 유정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이 토론회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현황은 어떠한지, 또 기반사업과 육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등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인 재앙 때문에 부득이 온택트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상권재생연구소 공생의 강원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통시장,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과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다습의 송세현 대표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시면서 쌓인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구 대학동에서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대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자 관악구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이신 정용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동의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수 위원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자유방범 총대장도 하시고 또 기존에 대학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정말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활동하시는 그런 대표님들 나와주셨는데요. 실제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니즈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풍부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임근래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토론회에 과장님께서 나와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대학동, 관악구의 대학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하고 또 협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말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김기덕 부의장님,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또 의회의 수장으로서 지역 일, 또 의회 일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토론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관악구 정태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따 함께 보실 텐데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각별하게 발전하기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기반사업 추진 현황과 육성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관악구 대학동을 사례로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 등에 밀리고 지역의 여러 현안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상권은 학교, 동주민센터 등 도보로 10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골목 상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지역 상권을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 대학동의 경우 서울의 대표적인 고시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로 고시생이 떠나면서 동네 환경과 지역 상권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로 붐비던 혼밥집, 서점, 학원, 고시원, 하숙집, 점포 등이 손님을 잃어 그야말로 골목 상권이 피폐화되고 동네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열악해진 환경 속에 동네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올해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육성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대학동 이외에도 같은 여건에 놓인 지역들이 변화를 잘 극복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하여 삶의 터전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택트 토론회를 시청해 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대학동 주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유정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소개해 주신 정태호 의원님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여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요. 또 희생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생활상권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임대료, 그리고 저금리 대출, 그리고 또 피해 지원금 등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과 또 채무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흔들리면서 그분들이 지키고 있던 우리 생활상권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생활상권의 위기는 그 지역 역사와 문화와 경제의 위기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하던 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동네의 생활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실제 주민들은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서 또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정태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 김기덕 부의장입니다. 우리 이제 10대 의회가 이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아주 매우 활발하게 그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요. 오늘이 235번째. 그러면 이 110명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평균 한 2번 정도.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유정희 의원님은 오늘 5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지만, 이렇게 지역활동 또 우리 의회 활동 뭐 여러 가지 그 활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998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유정희 의원처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말 뵐 수 없을 정도로 처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제가 성산동에서 출근을 연대 앞, 그 다음에 이대 앞, 아현동, 충정로 여기까지 오면 하루가 뭐다 하고 점포가 몇 개씩 임대 이런 글씨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골목 상권, 즉 생활권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방안과 정책 대안을 위한 이런 토론회는 매우 의미도 있지만 시의적절하고 또 필요한 이런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히 발제를 해주신 우리 강원수 소장님 그리고 지역 어른들이 다 오셨네요 보니까. 아까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방범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오시고 또 서울시 소상공인 과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무엇보다 좋은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골목 상권 약 10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뭐를 지원해도 단발성으로 지원이 되고 이래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서 안정적인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은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00여 곳의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지역 특화 골목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전기, 가스, 화재, 안전시설 지원 사업, 골목병 상점가 지원 사업 등 지금 자치구 보조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위탁 사업의 일환인 자영업 지원센터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 사업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체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좀 많이 얘기가 나오실 거로 생각하고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동은 과거와 오늘의 현 주소는 많이 다르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특히 필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서려 있고 사법고시생들 등 해서 우리가 서울 시민이면 모르는 분들이 없죠. 대학동.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며 오늘 특히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예산정책 담당관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제 또 토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축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덕 부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기조발자와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상권 재생연구소 공생의 강원수 소장님의 기조발자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공생 도시상권 재생연구소 대표
연구소장인 강원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이렇게 또 참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유정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희망하시는 여러 사업들 잘 진행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작은아마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30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인데 최대한 압축하고요. 제가 많은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략 지금 현재 지원 정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 지원 정책 좀 기본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정책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상권 1기가 지금 육성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진단 내용, 그리고 과제, 그리고 의미 이런 부분들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 지원 사업은 사실 중기벤처부가 거의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소상공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업들이 그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아마 여기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하실 일이 그닥 별로 없었어요. 보통 이제 선거철이나 이럴 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가십니다. 이게 전통시장이 장소를 기반으로 밀집되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셨던 데죠. 그런 데는 가시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동네에 계시는 슈퍼나 이런 데는 사실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개별적인 작은 단위의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장소 기반 에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중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지자체는 더 없죠. 국가가 소위 말해서 개개인, 소상공인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많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혹은 지역화폐, 여러 가지 혹은 융자,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 단위에서 개인이 신청해서 이걸 받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신청해서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라는 광역 그리고 지자체, 기초지자체죠. 관악구든 서초구든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특히 기초지자체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광역에서도 서울시 정도 되니까 이 정도가 그나마 별도의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지역적으로 내려가면 사실 없습니다. 내용이. 가까운 인천만 해도 좀 죄송스럽지만 없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있고 법은 있는데 사실 별도의 예산이나 지원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좀 많은 부분 좀 임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도 사실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서울시 소상공 종합 지원 포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공모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공모를 하고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가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나 하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제가 이 상권에 가서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전통시장 상점가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여쭤보면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분들이 정부 지원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활상권 이거 하면서 아마 그 기초자료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서울시가 뭘 지원하는지를 잘 모르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기가 전달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사실 많은 플랜들이 있고 지원책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많지 않아요? 그죠? 많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거의 7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일이죠, 사실. 이건 뭐 서초구 사례인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근데 보면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서울 신보에다가 보증료만 기탁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은 있으나 거의 지원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경영 자금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별도의 활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면. 그나마 이제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가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내에서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는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근린형 상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상권 규모별로 우리가 따질 때 이런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이라고 불리는 생활 상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내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근린 상권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축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나가 휴먼웨어고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 하드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감각 있게 잘 지원이 되고 혹은 그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 자꾸 효과를 보려다 보니까 대다수 이 도시재생 사업이든 뭐 상권 활성화 사업이든 혹은 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 사업이든 하드웨어에 사실 많은 부분 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효과에 반짝 효과에 사실 변할 뿐이고 그 안에 팔고 있는 상품이나 사람, 상인들의 생각,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바뀌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고 자기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인 근린 상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광역에서 추진하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특히 상권 단위에서의 지원은 보시다시피 지역 상권, 지역 공동체와 호흡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환을 많은 부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기반 혹은 장소 기반 하는 지원 사업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이나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아니면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저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경제적 가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을 서울시가 독자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활상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방하는 목표나 목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 상권들이 형성이 되는 걸 보면 주 교통로에서 배우 주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일상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상에서 일반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모이게 될 수밖에 없고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 내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작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당연히 상품의 질, 가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다시 리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마저도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을 지금 요구받고 있고 지금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근린상권 시장, 전통시장만 해도 70%가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62% 정도 되겠네요. 예, 62%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에 미친, 내 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사실상 대규모 상권이 내 생활에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보통 내 주변에 살고 입지하고 있는 동네 상권이 내 생활에 가장 밀접적인 거죠.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편세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늘 있던 편의점이 만약에 없어지면요, 아마 그들이 생활 엄청 불편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주변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규모는 아주 작지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더 크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정책, 특히 소상공 지원 정책이나 뭐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정과 지원이 2006년도에 됐었고요. 제가 2005년도 법제화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등록시장, 인정시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골목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의원 입법으로 많이 제기를 해주셨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신규 도입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 상권과 가장 결합될 수 있는 유형이 새로 신규 도입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저번 달인가요? 6월 말 7월 달에 지역 상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별도의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마 관악구도 그 신림사거리에 상권 연회상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 법이 제정이 돼서 별도의 지금 법제로 정책으로 지금 확대 추진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린상권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오프라인 대면 상권입니다. 코로나19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적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다 동네 상권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데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명동이나 좀 나가서 뭐 자기 친구들 만나고 뭔가 즐기고 뭐 신촌, 뭐 홍대, 오히려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더 타격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대면 상권이기 때문에 근린상권 활성화의 가장 핵심 키는 주민하고의 친밀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 과거에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뭐였냐면 그냥 고객이었어요. 지역 주민도 그냥 고객이에요. 이게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마인드가 그냥 내 물건을 사줄 사람, 내 서비스를 사줄 사람 이렇게만 인식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지역 주민의 일, 공동체의 일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 상권 상인들이 뭔가 이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그 상권이 잘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망원시장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죠. 그러나 상인들은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망원시장 주변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가세해서 반대합니다. 전국에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이 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 시장이 없어진다라고 몰락한다라는 건 지역 주민들이 압니다. 그동안 이 시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줬던 그 내용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걸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 이미 거의 내 생활 속에서 이 시장은 존재감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결국 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시장이라는 이 공간 내를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시장은 상인들이 다 장악해버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도로를 더 얼마나 점유해서 내 가판대를 더 내놓을까 뭐 이런 걸로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공간, 도시 내에서 비 안 맞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보시면. 근데 이런 공간 되게 좋은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펼치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유주방 많이 얘기하는데, 공유주방을 일찌감치 도입했던 데가 이동 망원시장. 자기들 고객지원센터 짓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내에 공유주방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상권이나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지역 밀착형 상점가 대략 50개 내외겠죠. 그래서 지역과의 유대임이라고 자기들도 전략상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상가는 지역 생활을 지탱하는 곳이라는 것을 최대 강점,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핑을 대행해, 우리 시장도 요즘 뭐 대행이나 혹은 배달, 배송 뭐 이런 것들 다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장 볼 때 아이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급할 때 애를 봐줄 수 있는 돌봄 공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상권 내에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 주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구성 특성, 연령별 특성, 소득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가 사각지대가 있는지 꼼꼼히 동이나 구에서 챙기지만 작은 복지들은 사실 일일이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소상공 중심의 지역경제 공동체를 위한 외국 사례들도 있고요. 서울시도 2019년도에 생활상권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상권에 대해서는 아까 뭐 기조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한 800m, 반경 800m 내외에 존재하는 그러한 동네 상권을 얘기하고요. 서울 시내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한 70% 이상 지금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소상공 지원 사업이나 상권 지원 사업,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우리 해왔던 방식이 상인 중심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생활상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권을 살리는데 아까 보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역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게 생활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포 환경을 개선해주고 도로에 뭔가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추진 내용은 주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서 함께 가게, 그리고 상인들 생각들을 좀 바꾸고 뭔가 혁신적인 부분들로 전환을 유도하는 그 상인 스쿨,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이렇게 좋은 재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손수가게, 이거 다 주민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해서 주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고객인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끔 상인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스토어, 이게 이제 일종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그러한 약간 작은 복지 실현이 가능한, 상인들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양자가 다 편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 개발해서 그 콘텐츠가 실현이 되는 곳이 커뮤니티 스토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내용들 다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잦은 만남과 내용 전달,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 파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생활상권 기획위원회나 자문단, 그리고 구회 담당 부서 이렇게 해서 추진 주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는 주민과 상인 간에 이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지금은 아마 추진위원회 이름인데 향후에는 생활상권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현장 조력자죠. 생활상권 사업팀이 현장 내에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이 협동조합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한 6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19년 10월부터 해서 1차 사업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5곳, 초기에 8곳이었다가 5곳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기가 19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10월 달에 평가를 해서 지금 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생활상권 관련해서 예산이 좀 대폭 지금 변동적이라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 19개에서 선정할 게 많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실질적으로 스토어 한 176개 등 공유 냉장고, 가정용 방역기, 대여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편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상권 1년차 육성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좀 더 디벨롭해서 커뮤니티 스토어 4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생력 있는 상인의 그 활동, 영업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추진 사업이고요. 이렇게 일부 매대나 이런 거 바꿔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광고 문구나 이런 것들도 기발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이게 커뮤니티 스토어 외부 전경이고, 이거는 이제 함께 가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여기가 어린애들 학원 차량, 유치원 차량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 앞에 있는 카페가 여기에 애들이 잠시 앉을 수 있도록, 부모하고 잠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점포가
지역민들의 작지만 이런 생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공해 주면 이 가게와 주민이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상점주도 좋고 고객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그러니까 하교할 때 등교할 때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전개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난곡인데, 난곡에 소위 말해서 이제 손수가게 그 훌륭한 재료 그리고 정직한 재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집들,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하고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환경 개선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요.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본 입장에서 조금의 이제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이해도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인분들은 직접적 지원을 계속 받아왔던 이게 되게 익숙하십니다. 익숙한데 이 프레임이 직접적 지원보다 어떻게 보면 육성 사업 쪽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뭐 환경 개선이나 점포 바꾸는 거, 뭐 간판 바꾸는 거 이런 거 대다수 원하세요. 대부분 자기 집에 뭔가 하나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더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일부 좀 혼선을 좀 빚기도 하고 설득 참여를 유도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점차 아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뭐 광역이든 지자체든 혼선을 일부 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막 확대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 기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생활상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다른 데 이해를 돕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모션을 어떻게 보면 상인 중심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상인도 조직화하고 그들도 준비를 하게끔 하고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 하나, 지금은 주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도 이해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게 둘, 이 양자를 다 지금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합쳐서 같이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상인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사실 필요하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힘들다, 아까 사업팀들 의견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추진 사업들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좀 너무 한정된 거 아닌가. 오히려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일부 열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어떤 지원 플랜이 과연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계속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이 사업 오래 갈 거야? 하다 말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법제화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생활상권 육성사업 자체가 해당 조례가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근린상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당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중기부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거지 중심의 지원 사업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광역이 뭔가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정책 온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로서 이 사업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다. 그리고 상인 중심적 차원에서 상인과 주민을 사업 주체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지속 가능한 실험적 모델을 추진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거. 향후 과제로는 이제 상권 관리 혹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사실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상권들 또 요구 사항들이 아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 브랜드 상권, 뭐 그 요구도가 아마 있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생활 상권 이게 이제 각 그 지자체장님의 재임 기간 동안 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재임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정책 별로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진되는 것보다 좀 종합적인 이런 관리 체계 하에서 규모별, 위계별, 특성별, 그리고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과 육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나중에 잘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 도시재생 사업들 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들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경직되게 하면 공동체 활동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것들만 계속 양산하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상권 형태, 유형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개선 사업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환경 개선, 상업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관련 부서 사업들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도로 보수 사업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결합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좀 연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지원하는 지자체에 차별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 확대보다 이상적인 모델을 우선 모범적 모델 사례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플랜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사례인데요. 제가 성남에 좀 오래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처음에는 구시가지 쪽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뭐 분당, 판교 이런 데는 거의 신도시고 계획도시다 보니까 뭘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분당, 판교 이쪽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예 성남시 전체 이 상권 활성화를 전수조사를 했고, 저희가 각 동별 어떤 골목 상권들이 존재하고 있고 동장님한테도 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체들이 어떻게 결성이 되는 그 순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 골목 상권이 성남에 한 176개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권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한다든지, 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터지는 상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상권들은 또 나름대로 또 보완책을 지원을 또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 사례로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조 발표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유정희 의원님과 방금 기조발표를 해주신 강원 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회 좌장이신 유정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수 소장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집에 있는 발제문을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에 반의 반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말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동네의 상권 이야기를 이렇게 빠져 들어가듯이 듣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끝나버렸네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에 더 좋은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를 참고를 하셔서 또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토론자 분들은 현장에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정말 10년, 20년.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은 지금 40년째 골목 상권, 생활 상권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대학동에서 그런 생생한 그런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순서는 우선 김태수 위원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정용필 위원장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수연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40년 동안 골목 상권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럼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학동 생활상권 진흥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토론을 주최해 주신 유정희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동 기반 사업을 8개월 동안 추진해온 생활상권 기반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남은 2개월 동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에 밀려나서 활력 잃어가는 우리 대학동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게 한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대학동 생활상권 기반 사업은 10월에 서울시 기반사 생활상권에 응모하여 추진을 구성하였고 추진 과제를 수행한 시범 사업인 생활상권 기반 사업을 추진 결과를 평가 후 최종 생활상권 육성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 최대 20억 원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학동 생활상권은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지난해 서울시에 응모하여 10월 최종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상권이란 도보로 10분 이내 범위 안 위치한 상권을 의미하며 핵심 대상 구역은 발달 상권을 제외한 호암로 24길과 22길 주변을 중심으로 대학동 전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주민들의 동네 상점을 방문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아이템을 발굴 위해 지난 1, 2월간 생활서비스 조사하여 자영업자 300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희망 수요가 높았던 중고가게, 무인택배, 공부가게, 모티브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인택배함과 휴게 시간의 점포 내에 남은 공간을 공유하는 공부가게, 다양한 잡지 도서를 볼 수 있는 북박스와 공고 대여점을 19개 점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2개월간에 기존의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점포를 적극 모집하여 커뮤니티 운영 가게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물품 교환 점포와 공구마켓 등 기존에 논의한 바 있는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내 공감대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상권 육성 선정을 위해 시범사업인 기반사업을 내실 있게 충실히 수행하여 예전의 대학동 상권을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남은 사업기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정말 그 경험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녹아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30년 넘게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관악구 대학동 녹두거리에서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어서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무청중 토론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영필 위원장님의 또 이 생활상권 추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의 그 추진 체계에 선대해 주신 위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용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2기 기반사업은 대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동은 2009년 노스쿨 도입 이후 고시생이 점차 감소하였고 2017년 사업고시 폐지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월세가 물가로 사회 초년생과 노인, 노무사, 관계사 등 전문 자격증 시험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동에는 직능단체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동 직능단체별 모두가 업무협약 체결 후 코로나19 4단계의 정부 방침에 따라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으로 대학동 주민과 연결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동 19개 점포에 무인 택배함, 공구가게, 북박서, 우산, 꼬지, 공구마켓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추진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그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골목을 들으면서 거리에 사람을 많아져서나 코로나19 단계로 배달 등 비대면 주문가로 직접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은 적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단골 가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커뮤니티 스토어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상권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을 네이버 밴드로 받고 있는데 민원이 올라오면 각 단체별로 의견하여 의견 통합 후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민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구청에서도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등 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며 2021년 3월 10일에서부터 3월 16일 사이에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민원의 3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호암로 22길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하수관이 파손되므로 지나가는 차와 킥보드 등으로 주민과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대학동 호암로 24길 도로 파손으로 주민의 방길 이동 시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녹두거리 일대 가로등 노후로 주민의 보행 중 어려움이 3가지였습니다. 위 3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도로관리과의 책임자와 회의를 약 5회 거쳐서 합의한 후 5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사진에서와 같이 깔끔하게 공사를 했으며 아직 일부 도로에는 도색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가로등 교체, 야간 로고라이트 설치 강판, 개선사업 골목 조형물 등 생활 상권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로고라이트 설치로 야간의 골목 환경 변화하여 죽어가는 상권에서 살아가는 상권으로 변신,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미관상의 효과까지 일거양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주민과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외식 업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침체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생활상권 추진위원회는 상가업소들의 위생을 위해 2, 3일 간격으로 방역을 하고 매일 수시로 놀이터, 공원 등 밀집 지역의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학동은 주민자치 대다수가 청년 1인 가구이며 그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를 만들어야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1기 기반 사업이 육성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과 어린 방법으로 자생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5개의 진흥단체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 또 정연필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지만 실제로 동네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력도 뭐 굉장하시고 예,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뭐 비록 발표는 이렇게 절제돼서 뭐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 지역에서 함께 웃고 울면서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발제를 듣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무슨 슬세권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역세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숲세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세권 얘기도 하고 보통 마지막으로 슬세권 얘기를 해요.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영역.
근데 이제 이 생활상권, 골목상권이야말로 도보로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슬세권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학동에는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게 없고요. 전 구역을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슬세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동에서 이 생활상권 육성사업, 지금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기반사업에는 단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는 예산의 영역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금방 정용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인프라 또 경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측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또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 다수배 송수연 대표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교육과 환경교육 사업을 해나가는 다수배 송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작년 2020년도 사회적 경제에서 했었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지원기관, 관악구 지원기관으로서 저희가 3개의 상권들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대학동 1, 2 지역과 중앙시장길을 3군데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사업지와 연결되는 대학동 14길 또는 호암로 24길에서 활동한 내용들로 실제로 35개 소상공인 협업체들과 함께 만났고 그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2020년도 말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민했던 실행사업들을 위해서 다른 예시들이나 다른 사례들이나 분석해서 갔었었는데 아까 여기 강원수 선생님인가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망원동에서의 성공적인 내용들 얘기하셨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예산들이 움직일 때 그 예산 사례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또는 굉장히 연계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이제 상인들이 이야기들 중에는 사실 상인들은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워질 부분들까지 예상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전혀 없으세요. 말 그대로 자영을 하고 계신 거죠. 스스로가 대표이기도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망원동 사례가 왜 잘 됐을까를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망원동 시장에서 상인들이 먼저 움직였던 게 아니라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 시장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큰 요소의 중심에 두고 많은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일명 사고를 먼저 치신 거죠. 작게 벼룩시장도 하고 나눔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망원동 시장 같은 경우는 제로웨이스트의 용기 가게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동네 상권 아까 유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슬세권의 하나의 메카처럼 만들어진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지역보다 관악구 그리고 동장님을 통한 주민센터 지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두 분 정용필, 김태수 위원장님들 이하 시의원님까지 사실 세트화돼서 사실 요즘 매번 갈 때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가시화되고 앞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육성 사업까지 갔을 때 얼만큼 이것들의 변화들을 좋은 사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를 기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이 내용들 상권 활성화에서 가장 핵심을 뒀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상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상인들을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명 쟁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인들이 그 자리를 오래 지켜온 분들의 그 느낌. 아까도 그 망원동 시장 얘기 잠깐 하시면서 결국은 주민들 사이에 얼만큼 친밀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슬리퍼 신고 갈 건지 아니면 클릭할 건지를 그 주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밀도를 높이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주민들, 그 상인들이 그냥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노출시켜서 촬영하고 그 앞쪽에 굉장히 하나의 시각적인 영업 전략으로, 홍보 전략으로 막 맛있는 음식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분이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분을 우리 지역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상인들이 그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이제 작은,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를 떠나면서 무너졌던 상권들은 외려 상인들은 그 이제 시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지금 한 지역에 한 10년 이상 있었던 토박이 상인분들은 외려 기존에 탄탄한 단골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컸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하거나 자리 잡기가 조금 미진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큰 타격으로, 아쉽게도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한 20% 정도의 임대를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임대 가게로 이렇게 나온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가게들은 이전에 굉장히 이제 홀로 서기가 어려우셨던,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임대로 나와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경영적인 부분들을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센터가 필요한데, 그때가 필요한 것이 사실 상인회나 또는 하나의 협업체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려고 하는 방향은 조금은 협동조합식이나 우리가 한 20, 30%, 10%라도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상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존의 상인들은 그 상인회나 이런 것들에 경영에 신경 쓸 여력들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 종류를 하실 때 외려 상인 개인을 만나서 하나하나들을 해주는 것도,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협업체를 꾸려가는 부분들을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망원동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오늘 공작소라고 하는 아마 사회적 기업이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과 그다음에 상인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구조들을 하나의 사이클로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시장들을, 상권을 만드는 것들에 조금 더 치중하면 앞으로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관악동 사례와 또 그 마포의 망원동 사례를 비교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동네의 공동체, 주민운동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면은 역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지역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밀접하고 좀 더 정답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포는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으로부터 해서 성미산 마을 학교도 있고요. 또 그것도 이제 투쟁 속에서 발전을 했고요. 또 홈플러스 입점, 아까 우리 강원수 소장님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플러스 입점 반대 투쟁을 하면서 그 전통 재래시장, 또 그리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결속을 해서 많은 부분을 또 이뤄냈다라는 이제 소식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더 활발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골목 상권 또는 그 생활 상권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 대형 마트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 대형 마트는 이제
뭐 클릭 한 번이라든가 한 번에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이것저것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뭐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시간이라든가 뭐 경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 있죠. 예. 단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의원 뭐 이제 그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저도 또 이제 가정에서는 또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장보기를 합니다. 장보기를 하는데, 주로 아무래도 가게 되면 단골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언뜻 먼저 가게 되는 데는 단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골목 상권에서는 이 소비자들, 수요자들과 또 상인분들은 서로 이렇게 좀 친밀하게 단골을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근래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임근래 과장님이야말로 서울시 전반의 생활상권 사업을 두루두루 이제 살피고 계신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장님이 이런 토론회에 나오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말 특별하게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학동 사례 특별하게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입니다. 우리 아마 그 생활상권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회까지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우리 유정희 의원님, 그리고 기조발제 해주신 강원 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역에서 바쁘실 텐데 우리 추진위원장 김태수 위원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장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 기조발제 해주신 강원 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야말로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생활상권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소비를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2019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기 기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동도 2기 기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 내 19개 생활상권이 기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육성 사업으로의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당초에 약속했던 서울시에서 예산 규모가 약간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아쉽고요. 지금 현재는 최대 20억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정희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내년도에 본 예산이 올해 이제 짜여져야 정확한 그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대학동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상권 외의 사업으로 구청과 인프라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렇듯이 비단 생활상권에 대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협업 내지는 같이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상권에서 단골 고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아이템으로 커뮤니티 스토어랄지 선수가게 내지는 안심가게, 그다음에 역량을 키우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해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이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야 이제 육성사업으로 발전하면서 더욱더 대학동이 활발한 상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저희가 전문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설문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성과를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오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이 평가에 잘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육성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강홍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상권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법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역상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하면 생활상권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목형 상점과 조례를 각 구에서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19개가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인근 상권을 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과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상권과 연계를 좀 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 골목상권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상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고, 지금 온라인 상권이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로컬 상권들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법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근래 과장님이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이제 녹화는 다시 온라인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과장님 하신 말씀을 돌아보기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기준안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대학동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잘 준비만 하면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뒤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포인트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모르셨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여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나섰다. 그리고 저기 김태수 위원장님 인터뷰 하셨네요. 앞으로 생활상권 육성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게 지금
예, 관악구 전반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알았어요. 사전에 뭐 이 토론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지역 언론에도 크게 나오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기 내년으로 풀어드리면 지역 주민이 관악일보에다 제보한 거거든요. 우리가 저도 이제 비 올 때 갑자기 소나기 올 때 우산이 필요하거든요. 마이크. 네. 그런데 거의 한 10m, 20m 간격이 우산 꽂이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가다가 필요하고 쓰고 이제 반환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거의 가서 적은 편이고 일회용이다 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산 한 500개 정도를 배포했는데 거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갖고 와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요번에 또 국지선 소나기가 자주 와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신문에 기재를 해줬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막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의 토론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얘기를 놓친 것 같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1분 내지 2분 정도로 해서 더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강원수 소장님 하시고 싶은. 네.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현장 일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뜻을 모으고 사람 모으고 뜻을 모으고 움직이게 하고 이게 사실 저도 뭐 활동가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지치는 일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또 큰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 뵈니까 또 제가 또 힘을 또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 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권에 대한 부분에 특히 소상공인들 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전국의 평가나 이런 걸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가보면 지역은 정말 처참합니다.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빈점포의 연속이고요.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서울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과밀화돼서 더 문제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모인 곳이 이 대학동, 저도 옛날에 친구들 많이 놀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는 그래도 주민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좀 가능성을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기적인 성과가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형태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이 조금 조급하십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당장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그런 유인책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드는 약간 비타민 같은 지원책도 사실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가미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뭐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또 잘 운영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유정희 의원님이 비롯한 여기 서울시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상권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든 제도든 그리고 예산이든 좀 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해 주실 분? 예,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강원수 소장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상인들이 모르는 게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관악구는 신용보증재단이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빛 신살이 신림 르네상스 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홍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분들을 다 문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문자로 안내를 보내라. 아니,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 SNS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요새 인터넷에 정말 그 신림 르네상스,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다들 알아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관악구 대학동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 생활상권 추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청, 구청장 모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생활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또 경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 대학동을 가다 보면은 정말 골목길이 아주 깔끔하고 환하고 예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생생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박종철 기념센터도 이제 완공이 됩니다. 머지않아 완공이 되고, 아마도 전역에서, 서울시 전역, 또 더 그보다도 더 멀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끝없이 계속 찾아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악구의 대학동의 생활상권은 많이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고요. 또 우리 대학동에서 모범적으로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도권 또는 지방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우산 갑자기 내리는 국지성 그 호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산 무료 대여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5% 10%가 반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반환되는 게 한 5% 예, 뭐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고요. 오늘 이 자리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같이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쓰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